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요선당이라는 브랜드의 녹차입니다. 한국 차고요. 코리아티 요선당. 네, 지리산 화계 생협. 저는 한국 국제차문화대전에 다닌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정도 되었는데 한국 차들이 맛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생각 의외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만나기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그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 산지가 주로 남쪽이고 그 하동이나 뭐 이런 데서 보성에서 차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만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먼 거리를 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외에는 알지 못하면 찾아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차문화대전이라는 행사는 수도권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어떤 차 애호가들에게 꽤 즐거운 행사라고 할 수 있지요. 요선당의 차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전에도 마셔왔고 요선당의 차는 녹차, 이렇게 약간 반발효차 같은 청차류도 있고요. 황차라고는 잘 말하고 싶지 않지만 황차라고 부르는 차들도 있는데 그 대부분 발효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차는 뭐 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 민황이라는 독특한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황차라고 불리우는 것이라서 한국 발효차들을 황차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황차라고 명칭을 꽤 썼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로 녹차 중심의 문화에서 발효차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황차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어요. 한 번은 황차라고 쫙 대부분에 많이 썼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홍차, 황차, 발효차 등으로 이름이 약간 나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부분 다 발효차 정도로 정리가 된 듯합니다. 홍차라고 하기에는 완전 발효된 차라고 보기에 약간 어렵고 황차라고 하기에는 민황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발효차 정도로 이제 명칭을 정리했는데 지금 주로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차는 사실 녹차가 제일 비중이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발효차, 잭살이라고 불리는 홍잭살이나 이렇게 불리는 한국의 홍차들도 완전 홍차와 발효차 정도의 중간 정도, 발효가 많이 된 차 정도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요선당의 녹차는 이번에 가서 시음을 하고 구입을 하면서도 녹차는 우전, 세작, 중작 정도로 나뉠 수 있겠지요. 크게. 우전은 아주 이른 시기에, 이른 봄에 아주 여린 잎으로 만들고요. 세작은 그 다음, 중작은 그 다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작도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두 종류의 세작 중에서 요 세작을 구입한 이유는 요 세작이 아주 독특한 이제까지 맛본 녹차와는 한국 녹차와는 다른 인상을 좀 풍겼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작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인상적인 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시음을 하고 구입을 했고 구입한 뒤로는 제가 처음 마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간단한 안내지, 정보지가 들어있는데 요선당에서 백차도 취급을 하는군요. 백차는 몰랐네. 이거 재밌는데요? 여기에
차를 만들어 오신지 업으로 삼아서 하신지 조금 되셨나 봐요. 80년대 초반, 이분들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조모 강씨. 해가 중천인데 잭살 한 사발 먹고 자리 털고 일어나라. 사진 찍게. 손자 구. 차에 설탕 탔습니까? 조모 강씨. 구야, 차는 본디 아무것도 안 타고 먹는 기다. 90년대 초반 부자 문답. 자하구. 아버님 집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부이산 하상현 선생.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볼란다. 자하구. 속으로. 언제 법도를 읽어주셨습니까? 이분들 생각보다 훨씬 유쾌한 분들이시군요. 저는 이제 이분들의 한 면만 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 정도의 재미가 숨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서 80년대 조손이었던 조선 손자였던 90년대에는 아들이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감독하에 지금은 차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이 하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요산당의 차를 만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난 차들은 아마 이 하구 선생의 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산당 녹차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녹차를 우린다고 하면 물을 80도 정도로 식혀서 우리거든요. 근데 시음을 해주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산당의 녹차는 뜨거운 물로 그냥 우려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했죠. 그럼 그 요산당의 차를 만나볼게요. 사실 차 문화대전이라는 어떤 특성상 차를 아주 제대로 우려서 대접하기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그분들이 각각 원하시는 차들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고 번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구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약간 차를 우릴 때 좀 신경 써서 우려주시는 분들을 뵈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집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를 우리는 행위에 있어도 저 사람이 차를 평소에 저분이 만드시는 분이지만 아주 즐겨서 드시는 분인지 아닌지가 약간은 느껴져요. 제가 무슨 어떤 촉이 좋고 사람을 볼 줄 알아서 이런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란 것들은 일상 속에 배어있는 자세란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요선당에서 차를 우려주시는 분도 참 그 소란스러운 행사잖아요. 거대한 행사니까 그 소란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앞에 앉아있는 저희에게 집중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차도 정갈하게 우려주시는 모습이 늘 참 좋습니다. 발효차를 많이 살까 하다가도 올해는 이 종류만 발효차와 녹차 하나씩만 사자. 거기에 이제 유자병차 하나 추가해서 딱 3종류만 샀거든요. 아이고 아까워라. 한국의 차는 소유업종이라서 소유업종, 대업종은 간단해요. 찻잎이 크고 작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유업종이라서 찻잎이 아주 작고 우러나면 진짜 예쁘거든요. 우러난 다음에 찻잎을 엽절을 확인하면 요것도 새작인데 아주 파릇파릇한 것도 있고 약간 백차같이 하얗게 된 애들도 있고
녹차를 즐기지 않아도 봄에 한 번씩은 녹차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름에 더울 때 녹차 같은 경우는 열을 내려주는 편이에요. 자, 그 열을 차가 온기를 주는 차인가 열을 식혀주는 차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 이게 뭐 명확하고 적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효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발효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효도가 높을수록 열감을 주는 차들이 많고요. 발효도가 낮을수록 또 약간 시원하고 개운하고 한 느낌, 그리고 뭐 열을 내려주는 백차라든지 청차라든지 우리나라 녹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그렇습니다. 그 발효도의 차이를 육안으로 찻잎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찻잎의 색깔이 밝은 것이 발효도가 낮은 것이고, 찻잎의 색깔이 검고 어두워질수록 발효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화된 뭐 확인 방법이고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지요. 저는 공부하는 네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시음한 사람 셋이서 같이 시음을 했는데요. 올해 같이 차를 마셔온 사람들이고, 한 분은 녹차를 아주 즐기시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녹차를 거의 마시지 않고요. 또 한 분은 그래도 뭐 제다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두루 하시고 직접 차도 한 번씩 그런 기회에 가서 만들어 보시고 하는 분이라 다들 약간 입맛이 다른데, 이 차는 녹차 일반적인 한국 녹차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라는 게 가장 큰 인상이었어요. 그 향이 생각보다 아주 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향을 잘 못 맡는 사람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 향을 뭐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다 나오고 있긴 하네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까? 보이시나요? 진짜 파릇파릇하거든요.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옆모습인데요.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숙이면 난리가 나겠지요? 저는 이렇게 뚜껑을 깨먹은 다관을 수구로 종종 사용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구가 뚜껑 깨먹은 다관까지 합쳐서 아주 많습니다. 아까 찻잎을 살짝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선명한 연두빛이 도는 초록이잖아요. 올리브 그린 정도라고 봐도 밝은 올리브 그린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잔을 흰색을 준비할 걸 그랬나요? 근데 이 잔이 쓰고 싶어서 약간 아주 옅은 연두빛 찬물이거든요. 원래 녹차는 첫향은 마시지 않는 거라고들 하지만 그냥 마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큰 도로에서 뭐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는데요. 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노인들처럼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지,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지 합니다. 타고 있는 자신도 또 마주하게 될 누군가에게도 꽤 위험하잖아요. 진짜 미묘하게 약간은 저는 그 녹차가 고소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녹차 어디가 고소해? 비릿하지. 막 이렇게. 이 차는 늘 고소한 맛을 못 느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요. 비릿한 느낌이 없어요. 미뤄두었던 책들을 읽어야 하는데 제가 쭉 170회 이상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네, 를 반복해 같이 함께 해왔잖아요. 그게 제 일상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기도 하고 또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들이기도 해요. 늘 매일같이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 편이니까. 근데 참 재밌게도 차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하루에 막 4번, 5번 차자리를 갖는 일도 있고 하루에 막 3권씩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반해 책을 들어도 잘 안 읽히고 이럴 때가 있고 차를 마셔야지 싶으면서도 그냥 티백만 마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느 한 부분 정도는 늘 제 어떤 감정 상태나 아니면 육체적인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막 이렇게 한 이유는 입안에 남는 파릇한 어떤 향이 네, 독특해요. 약간 신맛도 있고요. 진짜 아주 약간이거든요. 물론 단맛 있고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차의 맛은 사실 늘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미묘하고 아주 섬세해요. 이걸 뭐라고 약간 진짜 정말 약간 이거를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을 만큼의 정도로 약간 짭조름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시끄럽긴 하지만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드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좋네요.
요즘 뭐 낭독을 하려고 이미 읽은 책들, 한참 전에 읽은 책들을 포함해서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 훑어보다 보면, 아, 나는 이 책을 이런 면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조금 변했고, 뭐 시간도 많이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또 다른 어떤 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부분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읽은 흔적에서도 내가 시간의 자취를 쫓을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이라서, 읽고 좀 더 많이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책에. 책 그냥 자체에.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다시 자료를 뒤져보고 내가 그때 썼던 감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책에다가 그냥 그때그때 마음을 좀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이것을 읽었을 때 들었던 기분,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아,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좀 더 지저분하게 봐야지라는 이상한 결심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꽉 차. 아까보다 좀 더 펴졌죠. 아까는 약간 오그라져 있었다면 지금은 좀 펴져서, 찻잎을 하나 정도 꺼내 볼까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가? 정말 작고 여린 잎이죠. 만져보면 이게, 그 말하자면 바싹 말랐다가 다시 물을 머금고 펴진 상태잖아요. 재미난 게, 건강한 찻잎 혹은 잘 만들어진 차는 이렇게 말하자면 굳었다가 펼쳐진 상태인데도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찻잎들을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녹차잎 같은 경우는, 녹차는 대부분 해차로 드시고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못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녹차를 이렇게 물에 불려서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양념을 좀 해가지고, 양념은 고추장, 매실액 조금, 뭐 이런 식의 어떤 한국인의 기본 양념들 있잖아요. 장아찌처럼 해서 드셔도, 며칠 좀 얼마 좀 뒀다가 일주일 정도 뒀다가 드셔도 되고요. 밥 지을 때 위에 드셔도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찬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약간 쌉싸름 한까지 같이 너무 좋네요. 고민을 했는데 무슨 차를 마실까? 이제 약간 흘렀다. 그 녹차 특유의 짭조름한 감칠맛이 약간 나요. 이렇게 두루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약간 애매하게 오래됐다 그러면 얘로 팩하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얼굴에 얇게 펴바르시든지 그것도 괜찮고, 얘로 세수를 하셔도 되고요. 뭐 발,
조격 같은 거 할 때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렇게 쓰시고요. 이도저도 아직 피부에 흡수되는 것도 약간 거슬린다, 거리낌이 있다 뭐 싶으시면 부직포나 뭐 이런 거에다가 천도 괜찮고요. 주머니 하나를 만들어서 요즘에 천연비누 담아서 사용하는 뭐 그물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티필터로 나오는 애들, 다시백으로 나오는 애들 여기다가 찻잎 넣고 냉장고에서 탈취제로 쓰셔도 되고, 신발장 탈취제, 옷장 제습 탈취제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그냥 버리기는 약간 아깝잖아요. 특히 녹차 비싸거든요. 좋네요. 이 한량의 오후. 하지만 사실은 코찔찔이의 오후. 약간 매콤한, 전 이걸 매콤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마치 향신료라도 들어간 것처럼 약간 톡 쏘는. 이 남은 엽전은 냉침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제 냉침, 지난번 차자리에서도 차갑게 마셔볼까? 냉침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을 보면 찬 차들이 슬슬 땡길 날씨가 되나 봅니다. 마신 차는 요산당의 세작이었고요. 간만에 진짜 녹차 맛있게 마신 것 같아요. 나중에 차밥이나 이런 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미 불려진 찻잎을 얹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녹차의 쌉싸름한 고소한 뭐 또 짭조름한 감칠맛과 양념장하고 같이 지은 밥 맛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